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모든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부르며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차명계좌 사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는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부주의 여부를 떠나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자분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세무조사 및 조세포탈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와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사의 대응 및 이와 관련된 조세불복 등 이 모두를 경험하신 세무사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및 세무사로서 단연간 경험을 토대로 차명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5단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블로그나 다른 영상에서 헤맬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로 궁금점을 무료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현금 수익 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 사장은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수술비 10%를 할인과 숙소를 제공해주는 조건을 듣고 직원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알 사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식장 계약금을 실장 명의 계좌로 입금할 시 웨딩카 무료 서비스를 제안받아 실장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알 사장은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펜션을 알아보는 도중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금 계좌 번호가 펜션 사업자명과 다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클럽의 실질 운영자인 알 사장은 종업원 한 가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은 입구에 설치한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수령받은 뒤 또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누락하였습니다. 알 사장은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는 것을 피하고자 직원 한 가장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는 몰라도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왜 차명계좌의 유혹에 빠지는지 구체적 수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공급가액 기준 1,000만 원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차명계좌는 가처분 소득이 매출금액 그대로인데 반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정직하게 신고 시 가처분 소득을 약 400만 원 얻게 되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와 차명계좌를 각각 사용 시 가처분 소득 차이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다들 왜 한 번쯤 차명계좌 유혹에 흔들리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어떻게 세무조사로 적발되는 걸까요? 국세청의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세무조사 경험을 토대로 비율을 산정해봤습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의 최소 90% 이상은 제보입니다. 동업자, 내부 직원, 거래처 사장, 세파라치를 포함한 손님, 주변 지인 등의 제보가 원인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과 물리적,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제보자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적은 항상 주변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차명계좌 제보자는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외 10%는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관련하여 본인이 차명계좌가 적발되어 자료 파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동산, 외제차 취득 및 예금, 주식 소유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등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직업, 소득 등 자신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부동산, 외제차,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한다면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을 의심하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차명계좌 신고 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차단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그 대상이며 차명계좌 신고는 세무서 조사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하여 하단으로 화면을 내리면
탈세 제보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를 클릭 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끔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를 차명계좌 신고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라는 별도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실명으로 신고 시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인별 연간한도 5천만원 내에서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분 노출이 꺼려진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진행사항 통지가 생략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보자라고 생각하고 사례를 통해 받은 포상금이 얼마인지 책정해 볼까요? 사례 1.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 원, 1,500만 원, 900만 원일 시 포상금 지급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유는 1,000만 원 이상 추징된 차명계좌가 2건이기 때문입니다. 2. 복식부기 의무 개인 사업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했는데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 원과 600만 원인 경우는 계좌건별 1,000만 원 이상 추징되지 않았기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시 6하 원칙에 의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명료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기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 사업자 외에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이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자료로 신고 시 포상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보 처리 결과는 과세 활용 여부만 간략히 통지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주지 않기에 처리 결과 통지서가 간단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기재된 업무 처리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1개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만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의 직접적인 수단 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차명계좌 특성상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 탈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제척기한 내인 5개년 과세연도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차명계좌 사용하여 적발 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사업자가 한과세 기간 동안 공급가액 기준으로 5억 원의 수익금액이 누락되었다고 가정 시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어 누락된 수익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별 본세 기준 5억 원 이상으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이 고발될 수 있으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차명계좌 관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준비해주세요. 1단계. 먼저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여 믿을만한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기장 담당 세무사와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관련 상담 및 대응을 세무사가 직접 하지 않고 기장 담당자나 실장, 사무장이 나서서 한다면 대응 의뢰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직접 상담 및 대응하더라도 대처 방안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답변에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세무조사 경험이 미흡한 세무사일 확률이 높으므로 다른 세무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조사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여 즉시 해지하고 계좌 해지증을 수령합니다. 국세청 전산에 차명계좌 해지 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사후관리 점검 과정에서 재차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 해지증을 수령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을 종이가 아닌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반드시 엑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대상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고 차명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이 2024년 6월 30일이라면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만 엑셀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해지 시점인 2024년 6월 30일까지 엑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해지 시점인 2024년 6월 30일은 비록 조사 대상 기간 바뀌지만 이에 대한 소명을 누락 시 추후 가세관청에서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자칫 이를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간 이후 거래 내역까지 엑셀로 보관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보관된 엑셀 거래 내역을 담당 세무사가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사명계좌상 입금 내역은 수익금액 누락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적 입금과 사업상 입금을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차용증, 청첩장, 기타 사적 입금 내역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명계좌상 출금 내역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부의 경비일 수 있으므로 필요 경비로 입증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해당 부의 경비가 매출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 시 차감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5단계 최대한 소명자료 안내문 기한 내 또는 세무조사 기한 내 최대한 빨리 계좌정리 내역과 입증자료를 가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특성상 담당 조사 간의 조율을 통해 세금이 결정되므로 한 번의 소명으로는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여러 번의 소명을 거쳐야 당초 명시된 기한 내 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종결이 가능하며 소명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미흡할 시 세무조사 단계로 전환되거나 소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불이익 등 무서운 점을 7가지로 묶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개년 과세연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차명계좌 내 모든 거래 내역을 살펴보므로 가족 간 증여 및 사업자 명의 대여 등 또 다른 세무 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고율의 과태료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는 부당가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령 기존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명계좌 사용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어 대조사 예외사항으로 판단 시 또다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차명계좌 적발로 인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등이 부인되는 것은 물론 당해 귀속연도 신고까지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되어 검찰에 고발될 시 포탈 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과 2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등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는 형량이 센 범죄입니다. 경험상 조세 포탈죄는 실형을 면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노역장 유치 및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일궈온 사업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설령 조사가 끝났더라도 조세불복 과정에서 쏟는 에너지와 시간, 비용 등 힘든 과정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면증 등 건강 악화, 거래처 및 직원들과의 멀어짐, 이혼 등 가정 불화, 자금 압박으로 보유재산이 경매나 공매 처분이 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일곱째,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도 4대 보험 부과, 거래처 및 직원의 자료 파생으로 인한 세금 고지로 인해 재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추가 스트레스 및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문을 기장 담당자, 실장, 사무장 또는 조사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를 통해 대응하다가 추후 본격적인 세무조사나 조세 포탈 단계로 넘어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모든 질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듯이 차명계좌 또한 해명 안내문 수령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명계좌 세무조사에 무서운 점들이 존재하기에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단순히 현재 기장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단 가세관청 입장에서 차명계좌 세무조사 및 조세포탈 고발 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향후 조세 불복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 안PD와 차명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 어떤 블로그나 다른 채널 영상보다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법과 관련된 상담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텍스 365day@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유익한 세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